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대해 분노, 모욕 등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전국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MB 시절 국정원 특활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쓰였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강 의원님 일단 네.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분노하는 시청자분도 계실 테고 네. 착잡한 마음의 시청자분도 계실 텐데 문 대통령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저희가 알았던 건 이 신중한 언행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제 표현을 보면 아주 격앙된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득실을 떠나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예. 성명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처음에는 어떤 반응도 하질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많은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들먹여서 분노했다 이런 뭐 평가도 있는데요.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건 후퇴고 퇴행이다. 예. 또 사법부에 대한 어떤 이건 음해고 모욕이다. 예. 이런 판단을 내리고 아마 오찬 회의 이후에 대응키로 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해도 이 대응의 유불리를 만약 가지고 있다면 대응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이었으리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부의 소위 측근 실세들이 발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검찰은 조사를 했을 거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특유의 그 원칙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즉 예. 본인의 불법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대치시키면서 마침 본인을 합리화하는, 예. 정치 탄압받는 이런 모습으로 가져간 거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조 의원님 생각을 좀 예, 여쭤보겠습니다. 그 아침에 저한테 어떤 분이 전화를 해오셔가지고 예. 그 문재인 대통령 발언을 듣고서 사실 북한이 그때 핵실험 계속하고 예. 미사일 쏘고 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협박하고 위협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불안감에 쌓일 때 그럴 때 대통령은 사실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분노란 표현은 없었죠. 박수현 대변인 말씀처럼 이 취임하시고 나서 처음 예. 분노라는 표현을 이런 때 처음 쓰셨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확인을 해줬을 정도로 그러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럴 때 분노라 하지 않았던 대통령이 이런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을 그렇다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거나 비방한 것도 아닙니다. 예. 그냥 이름 석자를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거거든요. 정치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비판한 건데 그에 대해서는 분노했다라는 걸 보고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게 대통령이 할 말이냐, 대통령이 도리를 제대로 하는 거냐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이런 국민의 소리를 좀 귀담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 사법 체계에 대한 부정이다라고 예.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도 역시 그 문 대통령께서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예. 역대 정권마다 사실은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검찰은 정권의 소위 요즘 언론에 표현대로 충견 노릇을 해왔습니다. 충직한 칼을 휘둘렀다. 충직한 그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정권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면서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예. 그런 잘못된 행태,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행태가 이 정권에 와서 가장 최악의 상태에 갔다는 데 이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정권들도 했지만 지금 정권이 하고 있는 행동은 오로지 청와대만 바라보면서 예.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와 정부가 던지는 각종 사건들을 처리하기에 바빠가지고 딴 민생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모든 그 서울중앙지검의 검사 수사관들의 절반 이상 여기에 투입되어 있을 정도로 이런 게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예. 전직 대통령이 사법체계를 부정했다라고 말한 거는 오히려 현 정부가 그걸 검찰을 어떻게 그 영향을 주고 있는가. 예. 지금 대통령이 그 말씀 한 말씀 하니까 바로 검찰의 수사 속도도 높인다. 또 수사에 탄력을 붙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청와대만 바라보는 그 검찰인데 예.
그 검찰을 정말 중립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그 과제에 대해서 오히려 더 고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당장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 뭐 이런 비판들 나오고 있고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뭐 분노라든지 이런 강력한 표현을 한다는 게 좀 사실 부담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뭔가 어떤 생각이셨을 거라고 보시나요? 우선 조혜진 의원님께서 역대 어떤 검찰보다도 충견으로서 역할을 잘했고 최악이다. 저는 이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 기본적으로 역대 정권의 검찰의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는 검찰에 대해 저도 비판적이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 조국 그 수석을 포함해서 어떤 사건이든 관여하지 않는다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역대 가장 그 원칙에 철저히 지킨 정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봅니다. 예. 그런 걸 떠나서 오죽했으면 이 많은 검찰들이 이런 적폐청산에 지금 7개월째 매달리고 있을까? 얼마나 많았을까? 지난 5년과 MB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4년에 얼마나 많았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명박 대통령의 수사 문제마저도 이것이 없는 것이 만들어진 수사가 아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때 예를 들면 논두렁 시계 사건이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최근에 밝혀졌습니다마는 국정원에서 만들어낸 사건이다 이렇게까지 할 정도인데 지금 이 명품을 사는데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라든가 다스가 누구 거냐 이것을 증언하는 사람은 국정원도 검찰도 아닌 바로 핵심이었던 김희중 비서관이나 김성우 다스 사장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불법이 뭐 아직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은 불법처럼 보이는 것을 수사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일단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데 대해서 아무 반응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딱 놓고 봤을 때 어찌 보면 이 지금의 이 프레임 국정원 특수활동비 의혹에 대해 집중됐던 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다시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상황을 원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계획이나 계산을 가지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이걸 감내하거나 용인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정당한 자기 주장을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가 특히 이제 현직 대통령인 문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바로 발언을 하시고 또 그 본인의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면서 어쨌든 원했든 않든 간에 결과적으로는 전 현직 대통령이 이제 한 번 충돌한 상황이 되어버렸고 이게 더 확산되게 되면은 이제 전현 정권까지끼리 이제 또 충돌하는 양상, 더 나아가서는 진영끼리의 대결 양상, 정치권이 같이 이제 여당은 여당대로 검찰 수사 내용 가지고 어디서 이제 흘려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그 여당이 지금 폭로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또 야당은 야당대로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문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옳다고 이야기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세를 하고 있는 이런 진영 간의 싸움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보여서 저는 수사가 공평성을 잃고 편파적으로 어느 의도를 가지고 기획적으로 어느 일방을 갖다가 탄압하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양 진영이 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 외교 안보 다 어려운 시기에 또 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될 시기에 이렇게 대결 구도로 가는 거는 나라나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고 좀 전에 이제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조국 수석이 옛날에 검찰에다가 일일이 사건별로 무슨 오더를 주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민정이나 청와대 라인들은 그럼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냐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현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적폐청산 수사 제대로 하고 유죄 판결 반드시 받도록 하라고 이렇게 설정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문으로 각 부처마다 TF 만들어라. 그 과거 정권 다 뒤져라. 과거 정권도 보수 정권 10년 만입니다. 그 이전 정권은 아닙니다. 뒤져가지고 그 검찰에다 넘기고 그럼 검찰은 그 수사하기 바쁘고 이거 이상의 하명 수사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조국 수석이라는 개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고 이 정권 전체의 이 검찰 수사 흐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그 민주당의 당직자가 언론에도 공표되지 않은 검찰도 예. 발표하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뭐 진술 내용까지 다 이야기하고 하는 거는 검찰하고 여당하고가 이렇게 같은 편이 돼가지고 움직인다고밖에 볼 수 없는 정황을 그 청와대에서 외면하셔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강 의원님 예. 좀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 지금 방금 전에 말미에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박홍근 원내수석부 대표가 검찰에서 진술을 받은 내용을 언론에 공개를 지금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치 보복과 관련되는 이야기를 왜 제가 얘기를 꺼내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의 저서를 보면 그 당시 정치 보복의 분위기,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공조하고 그때 당시의 구조와 지금의 이 상황,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받은 내용을 언론이 받아서 보도를 하고 형태만 놓고 보면 이게 비슷한 정치 보복의 맥락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형태적으로 검찰의 피해자 내용을 흘려서 예. 모욕 주거나 또는 피의자를 압박하는 이런 방식은 절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금 국정원 특활비가 명품에 사용됐을 거다라고 하는 그 조서 내용 또는 사실이 어디에서 어떻게 흘러나온지에 대해서 이거 검찰발로 흘러나온다면 결코 이건 좋은 말은 아니다. 예. 이 점은 분명히 저도 하고 싶고요. 대신 지금 이 다스에서 다스 사장이 했던 이 김성우 사장이 예. 한 얘기나 김희중 또 비서관이 한 내용이 이제 흘러나온 건 잘못된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로부터 시작된 MB의 수사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니까 없는 것을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실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된다. 예. 그런 점에서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어디서 검찰에 흘러들은 것을 자꾸 증폭시키고 언론에서 압박하고 이런 방안은 이건 지양해야 될 바고 검찰이 피의자 사실을 흘리는 건 아주 못된 행위입니다. 저는 그 점은 늘 국회에 있으면서도 해왔고요.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님께서 모든 부처에서 다 정부에서 TF를 구성하고 적폐청산에 지시를 했다. 예. 거의 뭐 지시이면 지시인데 적폐청산은 사실 이번 대선 박근혜 구속 이후에 대선에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당연히 각 부처마다 있는 그 8년 켜켜이 쌓여 있는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TF 구성하고 이런 것을 검찰의 하명으로 인식시키는 것은 조금 등치시키는 건 조금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전 대통령은 이제 아무런 대응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예. 참모분들은 뭔가 우리라고 이제 아는 게 없는 것 같냐 지금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뭔가 예. 실제로 쥐고 있는 것들을 뭔가 폭로하거나 이렇게 폭로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건 저도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물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김두우 전 수석이 표현한 대로 이전 투구 진흙탕의 싸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개싸움이라고까지 저는 했습니다. 예. 이건 뭐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있으면은 검찰이나 정권에서 설정해 놓은 기획대로 일방적으로 또 편파적으로 수사를 당하고 피해를 입고 또 그 과정에서 피해 사실 유포라든가 예. 또 일방적인 언론 플레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과장 증폭시키고 여론을 호도해가지고 여론 수사, 여론 재판을 해가지고 실제는 아직 진술밖에 없고 예. 증거도 없고 또 진술조차도 진술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혐의가 대통령에 바로 연결되는 것도 아닌 건데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그 기정사실화 시켜놓고 그 증거나 사실관계를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예. 여론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냥 잡아가 버리고 하는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부당하지만 국가 사법체계상으로도 이건 정의롭지 못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그에 대해서 좀 전에 또 이제 의원님 적폐청산을 말씀하신 대로 적폐란 거는 그전부터 쌓여온 것인데 쌓여온 것이 지난 8년 동안만 쌓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전 정권에도 있었고 왜냐하면 그 관련된 기관들이 국정원이든 무슨 뭐 각 그 부처든 간에 옛날부터 있었던 부처고 그 공무원들이 그전에 그 일했던 공무원들이고 예. 그 업무도 그전에 그 국정원 특활비 운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예산관이 그전부터 했던 업무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청와대 특활비 부분도 그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이 했던 일을
더듬어 가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전에 이명박 정부 때도 일했었고 예산을 다뤘던 사람들이고 예. 하니까 거기도 연결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노무현 DJ 때도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럼 그 일은 왜 안 보느냐? 그 전에는 이 특활비라는 게 과연 그 정부 때 갑자기 생긴 거냐? 예. 그 전에 다뤘던 거 아니냐? 그럼 그 전에 왜 안 보느냐? 안 보잖아요, 검찰이. 딱 성역 끊어놓고 안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냥 정의로운 검사냐, 검찰이냐, 정의로운 수사냐, 국가에 바람직한 거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과거 정부들이 검찰이 그런 식으로 꽁꽁 묶어놓고 그냥 숨기고 비호하고 하겠다면 우리가 아는 거 이야기하겠다. 최소한의 균형 수사를 하고 공정한 수사를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나중에 실제화됐을 때는 또 그게 겉으로는 또 이전투구 양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어떻든 간에 이 검찰이 수사가 공정성과 이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그걸 확보하는 정상적인 수사로 될 수 있다면 그런 일까지는 안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이실직고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되기 전까지. 예. 자, 다스는 이렇게 해서 사실은 차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 이 정도에서 양해해달라. 또는 청와대 5년 MB 정부 5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뭐 이 정도에서 양해하라. 이렇게 하면서 제도적 적폐청산을 제한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이명박 대통령께서 확 불 질러놓고 지금 대응하지 말아라. 우리는 뭐 없을 것 같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쯤 되면요. 제발 MB 다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그 논두렁식에도 국정원 작품이란 건 알고 있고 또 청와대 기록물 유출 사건이라는 것도 결국 조사를 해보니까 국정원 작품이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에 수사가 시작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반응하지 말라 이렇게 MB가 했던 것은 사실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제 해봤자 내부에서 나오는 다스 이야기라든가 특활비 이야기라든가 더 공공한 이야기만 본인들만 불리한 이야기 나오니까 입을 다물어라 하고 이걸 던져놓고 말았던 것 같은데 이쯤 되면요. 둘 중에 하나를 MB 대통령은 택해야 됩니다. 다 불든지 아니면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에서 봐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틀 전에 성명을 냈는데 묘하게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골목 성명과 조금 흡사한 부분들이 좀 분명히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뭐 여당 측의 그냥 일방 주장이 아니라 조금 비슷하다고 여길 만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골목 성명을 내고 이틀 뒤에 바로 구속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실상 이제 포토라인에 서게 될 건 기정사실화가 되는 분위기고 과연 이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관심이 좀 많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금 뭐 진술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은 그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언론을 흘려가지고 마치 이미 그 위법 사실이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니까 그런 거지. 진술 내용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은 검찰이 포토라인에 세울 수가 없습니다. 김성우 전 사장도 MB께서 그 당시에 그 다스가 만들어질 때 대부기경이 만들어질 때 보고받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만 이야기를 했지 그렇다고 해서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게 그 회사가 내 것이 된다고 한다면은 세상에 부자가 안 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후에 자기 돈으로 만들었느냐 그 이후에 운영 과정에서도 그 재산이 자기 것이었느냐라는 부분을 김성우 사장이 입증했다면 그건 다른 문제인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형이 만드는 회사인데 형하고 그 처남이 만드는 회사인데 또 자기가 몸담고 있는 회사하고 관련된 이 하청업체 그 부품 공급업체로서 참여하는데 전혀 뭐 보고도 안 받고 내용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할 수도 있는 거죠. 그 보고받을 수 있고 내용을 알 수도 있고 또 코치도 할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까지입니다. 김성훈 사장이 이야기한 거는. 그것 때문에 본인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거는 함부로 넘어갈 수 없는 비약이고 그것 때문에 본인 거라고 단정하고 검찰이 못 부릅니다. 그리고 그 김유정 실장도 김백준 전 기획관으로부터 1억을 받아가지고 관전해가지고 전달했다라고 진술했다라고 나오는데 김백준 그 기획관은 그런 돈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지금 부인하고 있고 검찰이 그걸 뒤집을 증거를 아직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설령 받았다고 하더라도 김백준 기획관이 김희중 실장한테 줄 때 이거 국정원에서 받은 돈이야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은 예. 받은 김희중 실장은 그냥 그 청와대 내부의 비용으로 행정 비용으로 알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또 그걸 또 김윤옥 전 부인의 예. 부속실장한테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부속실장한테 전달할 때 이거 청와대 특활비예요라고 이야기 안 했으면 받은 사람은 당연히 내부의 공식적인 비용으로 알고 받았을 텐데 어디에서도 연결되는 부분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연결해가지고 예. 특활비를 인 줄 알고 받아가지고 썼다라고 단정하고서 검찰이 부를 수 있습니까? 못 부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전두환 골목 성명하고 닮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틀 뒤에 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될 거다. 이것은 이제 좀 과한 것 같은데 예. 일단 분명한 것은 지금 다스 문제는 김성우 사장과 당시에 횡령했다는 여직원이 조사에 들어갔고 진술을 했습니다. 예. 본인들이 살려면 적어도 본인들이 10년 이상 무기징역을 살지 않고자 하면 진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두 번째 재밌는 거이 정두원, 이 김희중 두 사람인데요. 오늘 언론 보도에 보면 정두원 씨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 특활비 사용과 관련해서 이 세 가지가 더 있다. 아주 예. 놀랄 일이다. 뭐 명품 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두원과 김희중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고 봅니다. 예. 김희중 비서관도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정두원이 예. 통화하고 서로 그랬던 것처럼 그러면 두 사람은 지금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금 사실은 김희중이 가족 앞에 맹세를 하고 진술했다면요. 다 불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MB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초입기에 들어갔다 이것이 맞는 얘기 같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김성우 전 사장이나 김희중 전 실장이 처한 그런 굉장히 어려운 처지, 개인사로서도 굉장히 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처지를 이용해가지고 그 진술을 강요하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검찰이 도덕적으로도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 진술의 신뢰성을 저는 무너뜨리는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여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혜진 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